안녕하세요. 오핌TV입니다. 오늘은 합성에서 가장 빈번하게 해야 하는 로토스코핑 작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로토스코핑 작업은 화면 안에 무언가를 분리하기 위해서 알파 채널에 마스크를 만드는 작업입니다. 분리할 레이어가 많거나 로토스코핑 작업이 복잡할 경우에는 모카나 실루엣 같은 프로그램에서 작업을 한 후에 작업 데이터를 가져와서 누크에서 적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복잡하지 않거나 또는 나는 누크에서 작업하는 게 더 편하다, 그럴 경우에는 누크에서도 충분히 복잡한 로토스코핑 작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합성을 진행하면서 추가 마스크 작업도 상당히 많이 해야 하기 때문에 컴포지터라면 누크 안에서도 로토스코핑 하는 방법을 반드시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일단 플레이트를 불러오겠습니다. 보시면 그린 크로마에서 촬영된 플레이트인데, 이 시간에는 크로마 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 로토스코핑 작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물 외곽 작업이 아니라 눈 부분만 로토스코핑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트래킹을 잡아 보겠습니다. 탭 키를 눌러주시고 그리고 트래커라고 입력을 하시면 이렇게 트래커 노드를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합성에서 하는 대부분 작업들이 작업할 부분을 트래킹을 잡아서 고정, 스테빌라이징을 시키고 작업을 한 후에 다시 원래 원본처럼 매치 무브를 주는 식으로 하면 에러도 줄이고 빠르게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속성창에서 애드 트랙을 누르시고 뷰어창에서 트래킹을 잡을 만한 곳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이 안쪽 사각형은 패턴을 인식하는 것이고요. 이 바깥쪽 사각형은 패턴이 움직일 만한 영역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움직임이 빠를 경우에는 영역을 좀 크게 잡아야 되겠죠. 근데 불필요하게 너무 크게 잡아버리면 트래킹 되는 속도가 느려집니다. 적당하게 잡아주시고 트래킹을 해보겠습니다. 트래킹. 잘 따라가네요. 이 다음에 이제 속성창에서 트랜스폼 탭을 클릭한 다음에 스테빌라이즈로 바꿔주겠습니다. 레퍼런스 프레임은 1프레임. 그래서 플레이를 해서 보시면 눈동자가 이제 고정되어 있고 나머지 영역이 이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게 트래커 노드의 스테빌라이즈입니다. 그리고 트래커 노드 하단에 로토 노드를 불러오겠습니다. 트래커 노드가 선택된 상태로 단축키 5를 누르시면 트래커 노드 하단에 로토 노드가 붙여집니다. 로토 노드는 기본적으로 알파 채널이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각형 탭에서 노드 창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1로 잡아 보겠습니다. 그러면 로토 노드에 대한 속성창만 뜨게 되죠. 속성창의 아웃풋을 보시면 알파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비호창에다가 스플라인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찍고 엔터를 누르고 보시면 이게 스플라인은 보이는데 마스크는 보이지가 않죠. 이건 아웃풋이 지금 알파 채널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알파 채널에 적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채널을 이쪽 탭에서 이렇게 변경하셔도 되고요. 단축키로 R을 누르면 레드 채널, G 그린 채널, B 블루 채널, A 그러면 알파 채널인데 온통 흰색이죠. 이거는 플레이트를 보시면 플레이트에 레드, 그린, 블루, 알파 채널, 이 네 가지 채널이 들어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알파 채널에 있는 마스크를 새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리플레이스를 누르시면 로토 노드로부터 알파 채널이 새로 생성이 됩니다. RGB 알파. 그리고 다시 이제 RGB 채널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단축키를 한 번 더 눌러주시면 됩니다. 알파. 이렇게 하면 RGB 채널로 들어왔죠. 로토 노드에서 제가 자주 사용하는 것만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이 스플라인은 좀 지워주고요. 여기 여러 쉐입들이 있습니다. 이거 클릭을 해보시면 여기 V라는 표시가 있죠. 이게 단축키입니다. V를 누르고 이렇게 활성화가 됐죠. 이 상태에서 그리시면 됩니다. 쉐입들 종류는 베지어, 컵스트 베지어, 비스플라인, 일립스, 렉탱글, 컵스트 렉탱글, 오픈 스플라인 이렇게 있는데 저는 주로 베지어, 비스플라인, 오픈 스플라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베지어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베지어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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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하고 엔터를 누르시면 선이 닫힙니다. 닫힌 상태에서
전체를 선택을 하고요. 전체를 선택하면 이렇게 흰색 라인이 보입니다. 이걸 전체 컨트롤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단축키 Z를 누르시면 선이 부드럽게 변합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그리고 다시 전체 클릭을 하시고 Shift Z를 누르면 반대로 선이 각지게 됩니다. 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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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ift Z, Z, Z. 전체 선택을 하시고 단축키 2를 누르시면 이렇게 패더가 생깁니다. 알파 채널로 보시면 이렇게 패더가 보이시죠? 그리고 전체 선택을 하시고 Shift 2를 누르면 패더가 사라집니다. A를 누르시고 RGB 채널로 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이렇게 전체 선택이 아니라 부분적으로도 이렇게 클릭하시고 Z를 누르시면 이제 부분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여기 핸들이 있는데 핸들을 이렇게 커브를 조정할 수가 있고요. 양쪽 핸들이 아니라 한쪽만 조정을 하고 싶다 하시면 컨트롤 누르시고 이렇게 조정하시면 한쪽 핸들만 조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꼬다리가 보이시죠? 이거를 클릭하시고 쭉 당겨 주시면 패더가 한쪽에만 적용이 됩니다. Shift 2 단축키 2를 누르셔도 점층적으로 이렇게 패더가 증가합니다. 그리고 지워주겠습니다. 컵스트 베지어도 베지어랑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B스플라인 베지어랑 다르게 포인트를 클릭하면 그 포인트가 선의 일부가 되는 게 아니라 포인트는 부드러운 선들을 연결하는 역할만 합니다. 이렇게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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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터. 이렇게 하면 여기까지 마스크 적용이 된 게 아니라 이 안쪽만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단축키 A를 눌러서 확인해 보시면 안쪽에만 이렇게 마스크가 적용이 되어 있죠. 전문적인 로토스코픽 아티스트들은 대부분 B스플라인을 많이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로토스코핑 작업을 할 때 한 번에 쭉 그리는 게 아니라 정확하고 울렁거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덩어리들로 분할을 많이 하게 됩니다. B스플라인 같은 경우는 한 번에 쭉 그릴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꺾여지는 부분, 여기서 이렇게 그린다. 아무래도 이제 커브 꺾이는 부분이 컨트롤하기가 좀 애매합니다. 보시면 여기서 이 모서리 부분을 넣고 싶은데 바깥쪽 부분까지 이렇게 적용이 돼 버렸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분할을 해야 됩니다. 여기 하나 그리고 여기를 하나 그리게 되고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되겠죠. 하나 그리고 또 어깨 옷을 위해서 한 번 더 그려줘야 되고요. 그래서 한 번에 쭉 그릴 수가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덩어리들 라인이 또 부드럽게 그려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분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분할을 해야 하는데 분할을 하지 않는 실수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인물을 외곽을 로토스코핑을 했다 그러면 100개 이상의 B스플라인 쉐입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옆에 보시면 뭐 일립스는 동그라미죠. 쭉 들어가 가시면 동그라미가 그려집니다. 그리고 Shift를 누르시고 이렇게 드래그를 하면 정원이 됩니다. 렉탱글도 마찬가지입니다. 렉탱글을 보시면 사각형이죠. 그리고 단축키 V 활성화하시고 Shift 누르고 드래그를 하면 이렇게 정사각형이 됩니다. 다 지워주겠습니다. 그리고 오픈 스플라인 같은 경우는 이제 열려있는 선입니다. 희미한 선이나 머리카락 같은 부분을 작업할 때 주로 사용합니다. 여기 머리카락에 그려보겠습니다.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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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S를 누르시면 스플라인이 그려졌습니다. 그리고 알파 채널을 보시면
상당히 좀 굵죠. 매트 오버레이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 채널을 매트 오버레이로 바꾸시면 알파 채널이 이렇게 붉은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비율창에서 Q를 누르시면 이게 스플라인이 보이던 게 이제 사라집니다. 다시 Q를 누르시면 스플라인이 보이고요. 단축키 Q를 눌러서 스플라인을 안 보이게 해보겠습니다. 근데 굵기가 너무 굵기 때문에 여기 속성창에서 쉐입 탭으로 들어와서 오버롤 와이드를 이렇게 줄여주면 굵기가 조정이 됩니다. 0, 0.5 이렇게 조정하시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전체 선택을 하시고 Z를 누르면 스무스니스가 조정이 되고요. 또 2를 누르시면 패더가 조정이 됩니다. 이제 눈을 로토스코핑 작업을 해보고 눈의 컬러까지 바꾸는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B 스플라인을 써서 눈에다가 우선 그려주겠습니다. 첫 프레임 먼저 작업을 하겠습니다. 클릭하시고 클릭, 클릭, 클릭. 엔터. 매트 오버레이는 꺼보겠습니다. 단축키는 M입니다. 꺼서 이렇게 세부 조정을 좀 해주시고요. 이제 첫 프레임을 작업을 했으니 이제 마지막 프레임 키보드 엔드를 눌러서 마지막 프레임 100프레임이죠. 100프레임으로 가서 수정을 해주겠습니다. 전체 선택을 해서 이 하얀색 박스가 보이죠. 이걸로 전체적으로 이렇게 눌러주고 드래그해서 이 한쪽만 조정하고 싶다 그러면 컨트롤 눌러서 이렇게 이동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회전을 하고 싶다 그러면 마우스 포인터가 이렇게 가면 로테이션 화살표가 보입니다. 이걸로 이렇게 돌려주시면 됩니다. 근데 살짝 스냅이 걸려 있을 거예요. 직접 해보시면 스냅이 툭툭 끊긴다는 느낌이 들 거예요. 이럴 경우에는 Shift를 누르시고 이동을 하시면 스냅이 안 걸립니다. 그리고 전체 조정을 하고 이제 부분적으로 이렇게 쉐입을 스플라인을 맞춰주겠습니다. M을 누르고 Q를 눌러서 마스크가 맞는지 확인을 해보시고요. 키프레임에 적용이 되면 파란색으로 뜹니다. 근데 지금 파란색이 안 떠 있죠. 이유가 뭐냐 하면 이 로토 속성창에서 탭이 쉐입으로 가 있으면 키프레임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로토 탭으로 넘어가시면 이렇게 파란색이 보이죠. 보통 로토스코핑 작업을 할 때는 애니메이션 작업을 한다는 느낌으로 진행을 해야 합니다. 이게 첫 프레임이랑 마지막 프레임 이게 파란색으로 스플라인 키값이 들어가 있는데 키값 사이에 스플라인이 자동으로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작업할 대상의 움직임을 보고 큰 움직임 먼저 키값을 준 다음에 키값 사이사이를 키값을 줘서 정확도를 높이는 식으로 작업을 하면 빠르고 정확하게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눈 같은 경우는 움직임이 좀 단조롭기 때문에 첫 프레임에 키값을 준 다음에 마지막 프레임에 키값을 주었습니다. 이제 중간 프레임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단축키는 키값이 있는 위치에서 컨트롤을 누르고 방향키를 누르시면 됩니다. 왼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왼쪽 방향키 누르시면 50프레임으로 갔죠. 여기서 또 이제 수정을 하면 전체적으로 선택을 하고 움직이면 바로 파란색으로 바뀌었죠. 이게 키값이 적용이 된 겁니다. 여기서 전체적으로 조정을 좀 해주고 세부 조정을 해줍니다. 근데 로테이션 같은 경우는 일단 이 포인트, 센터 포인트 자체가 가운데 있죠. 노출을 약간 약하게 해서 포인트를 보자면 이 센터에 있죠. 로테이션이 센터 기준으로 로테이션이 됩니다. 이거를 여기 중심으로 로테이션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 포인트를 컨트롤 누르고 클릭을 하신 다음에 이동을 시킨 다음에 스냅이 안 걸리게 Shift를 누르고 이렇게 이동을 하면
축 중심으로 회전을 하게 됩니다. 세부 조정을 좀 해주고요. 다음 키프레임으로 이동을 하고 싶다 그러면 Alt를 누르고 화살표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럼 첫 프레임으로 갔죠. 그 다음에 다시 컨트롤 누르고 오른쪽 화살표, 키프레임 사이에 이제 중간 위치에 다시 이동을 했습니다. 여기서 또 작업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Alt 누르고 화살표, 다시 컨트롤 누르고 화살표, 전체 수정하고 부분적으로 또 수정을 해주고요. 또 홈 버튼, 그 다음에 컨트롤 누르고 화살표 해서 전체 수정, Alt 화살표, 컨트롤 누르고 화살표.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하시면 됩니다. Alt 누르고 화살표, 컨트롤 누르고 화살표. 숫자 패드에 있는 화살표죠. 그걸 누르시면 이렇게 이동이 됩니다. 올렸다 내렸다, 왼쪽 오른쪽. 컨트롤 누르고 화살표로 이동을 하시면 0.1픽셀씩 움직입니다. 그리고 부분 조정을 해주고요. 또 Alt 화살표, 컨트롤 화살표. 그리고 홈 버튼, 다시 컨트롤 누르고 화살표 하고 전체 선택, 그리고 세부 조정. 그리고 한번 볼까요? 플레이를 하겠습니다. 뭐 정확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 따라가는 게 보이시죠? 좀 더 정확하게 하고 싶으시다면 이런 식으로 중간 수정을 하시면서 키프레임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보시다가 좀 수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하시면 이 부분 여기 전체 선택을 하시고 조정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부분 수정, 눈 컬러를 바꾸는 마스크 정도로는 충분히 사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반대쪽 눈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반대쪽 눈을 여기서 그리면 안 되겠죠. 또다시 트래킹을 한번 잡아주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탭키를 눌러서 트래킹 노드를 꺼내시고요. 애드 트랙, 그 다음에 왼쪽 눈도 마찬가지로 눈동자를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트래킹, 눈동자들이 아주 잘 잡히네요. 마찬가지로 스테빌라이즈 하시고 보시면
예, 잘 잡혔습니다. 이 상태에서 로토 노드를 꺼내시고요. 이번에 베지어로 한번 잡아볼까요? 베지어로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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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터. 쭉 전체 선택을 하시고요. Z, Z. 선을 부드럽게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포인트마다 포인트 사이에 포인트를 생성을 하시려면 컨트롤과 Alt를 누르시고 여기를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세부 조정 이렇게 하시고요. 엔드 프레임 가서 전체 선택, 세부 조정, 컨트롤 누르고 방향키 센터로 와서 전체 선택, 조정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부 조정 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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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을 조정을 할 때는 이게 베지어보다는 비스프라인이 확실하게 좀 좋은 것 같아요. 홈 버튼 컨트롤 누르고 방향키, 그 다음에 전체 선택, 컨트롤 누르고 아래쪽만 이렇게 올려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부 조정, Z, Z, 좀 동그랗게 Alt 누르고 방향키, 컨트롤 누르고 방향키. 한번 플레이를 해보겠습니다. 좀 조정을 해줘야 되겠네요. 컨트롤 누르고 화살표 조정을 해주고요. Alt 누르고 화살표, 컨트롤 누르고 화살표, 전체 선택, 전체 수정, Alt 누르고 화살표, 컨트롤 누르고 화살표, 전체 선택, 전체 수정 해주시고요. 전체 수정하고 세부 조정하고 Alt 누르고 화살표, 컨트롤 누르고 화살표, 전체 회전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맞춰주고 세부 조정.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플레이에서 보시면 뭐 정확하진 않는데 뭐 눈 컬러를 바꿀 정도는 충분히 사용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쪽 트래커 같은 경우는 오른쪽 눈이죠. 오른쪽 눈을 스테빌라이즈를 잡았기 때문에 원본처럼 매치 무브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트래커 노드를 클릭하시면 트래커 속성창이 나오고요. 그 트래커 탭에서 하단에 익스포트를 보시면 코너핀이나 뭐 트랜스폼, 스테빌라이즈, 뭐 매치 무브 이렇게 메뉴가 뜹니다. 매치 무브, 트랜스폼, 베이크 이걸 클릭을 하시고요. 크레이트를 누르시면 트랜스폼 노드에 적용된 매치 무브 데이터가 나옵니다.
그래서 플레이를 하시면 이게 움직임이 원본이랑 똑같죠. 움직임이 똑같죠. 첫 프레임 기준으로 작업을 했으니까 첫 프레임은 당연히 동일할 거고, 마지막 프레임을 가보시면 원본이랑 동일한 움직임을 지금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번에서 매트 오버레이를 누르시고 보시면 눈이 따라가고 있죠. 근데 문제가 여기 블랙 같은 게 보이죠. 원본을 보시면 원본에는 매트 오버레이를 끄겠습니다. 원본은 블랙이 없는데 블랙이 생겼죠. 이게 왜 그럴까요? 일단 트랜스폼의 뷰어를 연결해서 이제 보시면, 이렇게 플레이를 해보시면, 그러니까 고정을 눈 중심으로 시켰기 때문에 원본의 나머지 부분, 그러니까 원본에는 없는 그런 영역 자체가 이렇게 프레임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블랙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원래 원본에 없던 영역이기 때문에 매치 무브를 하게 되면 사라집니다. 이렇게 올라가서 사라지게 되죠. 근데 원본에는 있던 영역인데, 보시면 원본에는 있는데 프레임 바깥으로 벗어난 것들, 그런 영역 자체는 바운딩 박스가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요. 이게 원본이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로토 노드를 딱 보시면 속성창에서 클립2라고 되어 있어요. 클립2가 이제 포맷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안쪽만 적용을 하겠다, 나머지는 잘라버리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클립2를 노클립으로 바꿔주시면 바운딩 박스가 살아납니다. 다시 매치 무브를 하시면 아까 블랙이 있었는데, 이럴 땐 블랙이 생겼는데 블랙이 사라졌죠. 어차피 로토 마스크만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 마스크만 쓰겠다 그러면 카피, 나중에 이제 채널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카피를 눌러서 원본에 연결을 하면 여기에 있는 마스크 알파 채널을 원본에 카피를 해오겠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해줘도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매치 무브를 꺼내서 달아주고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줘야 되겠죠. 더 이상 수정할 것도 없고 이 노드 구성이 좀 지저분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신다면 매치 무브의 이제 트랜스폼 데이터를 로토 노드에 카피를 해주시면 됩니다. 로토 노드를 카피를 해주시고요. 카피하면 첫 프레임은 맞지만 뒤로 갈수록 안 맞습니다. 이거는 당연히 스테빌라이즈를 잡은, 이제 고정한 상태에서 마스크 작업을 해준 거기 때문에 당연히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컨트롤 누르고 더블 클릭을 해주시면요, 속성창이 개별로 뜹니다. 그리고 로토 노드도 컨트롤 누르고 더블 클릭을 해주시면 개별 창으로 뜹니다. 여기서 이 쉐입이죠. 여기에는 이제 쉐입을 그릴 때마다 레이어로 하나씩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루트라고 있죠. 이게 여기 쉐입을 그린 그룹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클릭하시고 트랜스폼 탭으로 가셔서 여기 애니메이션 키 값인데 이거를 Shift를 누르고 클릭을 하시고 쭉 드래그해서 애니메이션 버튼에서 딱 놓으시면 카피가 됩니다. 움직임만 있다 그러면 트랜스폼 값만 카피하시면 되는데, 보통 로테이션도 들어가고 뭐 그러면 센터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센터 값도 카피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Shift 누르고 클릭, 드래그, 카피 해서 보시면 잘 따라가죠. Q를 눌러서 스플라인을 꺼보겠습니다. 이건 이름을 좀 바꿔줄게요. 이름을 여기서 보기에는 왼쪽 눈인데 실제로는 오른쪽 눈이죠. 그래서 라이트 아이 라고 이름을 짓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거 리플레이스를 안 해놨네요. 리플레이스를 하고 이건 노클립이 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트랜스폼 안에 매치 무브 값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영역이 벗어났다가 들어왔다가 뭐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포맷으로 해줘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왼쪽 눈을 또 마찬가지로 매치 무브 데이터 값을 카피를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줘도 되고, 트랜스폼을 이제 좀 전에 스테빌라이즈로 바꿔줬죠. 이거를 매치 무브로 바꿔주시고 카피를 해주시고요.
여기서 카피를 하셔도 됩니다. 컨트롤 누르고 더블 클릭. 로토 노드도 마찬가지로 더블 클릭 하셔서 루트 값, 그럼 매치 무브 데이터. 아까는 스테빌라이저였는데 지금 이제 매치 무브로 바꿨습니다. 바꿔서 시프트 누르고 클릭 드래그 카피. 센터도 시프트 누르고 클릭 드래그 카피 하고 보시면 마찬가지로 매치 무브 데이터가 로토 노드 안으로 이제 카피가 됐습니다. 이것도 이름을 바꿔주겠습니다. 레프트 아이. 여기다 붙이셔도 되고요. 보시면 이쪽 눈이랑 이쪽 눈이랑 같이 살리고 싶다. 그러면 아까 리플레이스를 했었죠. 리플레이스 끄면 같이 나옵니다. 이해되시죠? 이런 거는 뭐 나중에 쓸지도 모르니까 남겨놓으셔도 되고 지금 그냥 지워버리겠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수정할 게 없다 그러면 지우셔도 됩니다. 그러면 알파 채널에서 보시면 이렇게 눈 마스크가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서 프리 멀티를 하시면 눈만 남겠죠. 로토스코핑 작업은 다 끝났고요. 이제 눈 색깔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눈 색깔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여기서 G를 누르고 그레이드를 불러와서 연결 마스크 라인을 연결을 하시고요. 좀 붉게 바꿔줄까요? 눈을 여기서 클릭 00 이런 붉게 됐죠? 너무 붉은색이죠? 0.5 0.1 0.1 0.7 눈이 붉게 변했습니다. 근데 라인이 좀 도드라지게 보이죠? 그래서 블러를 약간 주겠습니다. 블러로 3. 이러면 로토 마스크 자체가 좀 안쪽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블러를 하면 엣지가 블러를 먹어서 흰색이 좀 도드라지게 보이죠. 이럴 경우에는 로토 영역을 좀 밀려줍니다. 이로드 같은 게 있어요. 이로드를 써서 이로드 패스트를 해가지고 알파 채널 1 그럼 영역이 좀 늘려지죠. 3 하고 이제 패더를 줍니다. 3 5 10 이러면 눈이 붉게 변했죠. 꼬마이가 되게 이쁜데 기괴하게 만들어서 좀 미안하긴 하네요. 그 스위트홈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것처럼 좀 눈을 흰자를 완전 없애고 검은색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거를 000 하면 검게 됐죠. 검게 변했습니다. 이게 너무 많나? 한 1, 2 블러도 한 3, 4 그리고 여기 스페큘러가 있죠. 스페큘러를 한번 살려보겠습니다. 이거를 카피를 해 오시고요. 이 로토 노드 안에 트랜스폼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그려주면 따라갑니다. 여기다가 카피를 해서요.
카피를 하고 이 하단에 그리면 매치 무브가 동일하게 적용이 되겠죠. 클릭을 하고 베지어로 스페큘러만 됐습니다. 이건 지워줄게요. 잘 따라가고 있죠. 네, 스페큘러만.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얘를 카피를 해주고 스페큘러만. 여기에서 그리면 베지어로 그리겠습니다. 베지어로 이렇게 그려서 엔드. 스페큘러를 잘 따라가죠. 그리고 이것도 지워주겠습니다. 지워주면 네,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스페큘러만 남길 거니까 이런 데가 약간 삐져나오죠. 그래서 이 눈 마스크 있죠. 눈 마스크로 한번 제거를 해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 마스크랑 여기 마스크 삐져나오죠. 그러면 이거를 채널 머지라고 있어요.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거예요. 지금은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채널 머지 알파 채널. 그러니까 지금 이거랑 지금 합쳐진 거예요. 이거를 멀티플라이를 하시면 아까 여기 삐져나왔던 게 여기 영역에 맞게 제거가 됐습니다. 저번에 이제 합성 공식 설명할 때 잠깐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남았죠. 근데 우리가 필요한 거는 스페큘러이기 때문에 스페큘러만 가져오자. 그럼 키어를 누르시고 키어가 이제 루미너스 키어, 밝은 부분이랑 어두운 부분을 이제 마스크로 생성을 해줘요. 그러니까 알파 채널 보시면 지금 루미너스 키어로 되어 있죠. 이거 밝고 어두운 부분을 이제 마스크화를 시킨 거예요. 이거를 영역을 레인지를 조정을 좀 해주면 스페큘러는 아무래도 밝기 때문에 한 이 정도면 되겠죠? 이 정도? 이렇게 해서 좀 밝혀준 다음에 마찬가지로 채널 머지를 해서 곱하기를 하면 이 스페큘러만 남습니다. 그렇죠? 이거를 보시면 이제 RGB 채널이 들어오고 있어요.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점 누르고 노드 정리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중에 이제 헷갈릴 수가 있어요. 정리를 조금씩 하시면서 작업 진행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결을 하고 RGB 채널이 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 하단에서 프리멀티를 해주셔도 돼요. 그리고 M 머지로 여기 연결을 해주시면 이렇게 들어갔죠. 근데 너무 또렷하다 그럼 블러를 살짝 한 1.5 정도 주시고요. 이렇게 하면 이제 눈이 검게 되고 스페큘러만 이렇게 남았습니다. 눈 주위도 약간 검게 한번 만들어 볼까요?
그럼 이거 영역을 좀 키우면 되겠죠. 이렇게 키우고 패드를 많이 주면 되겠죠. 뭐 이렇게 하셔도 되고 따로 하셔도 돼요. 따로 살짝만 주고 싶다 그러면 0.5 정도로 해서 이게 연결하시고, 이건 이쪽으로 연결하고요. 그 다음 얘를 카피를 해서 (10) 20 30 20 헤드를 한 20 30 좀 붉게 할까요? 살짝 올려서 마젠타를 올리고, 눈 색깔은 약간 이제 믹스를 살짝 빼서 너무 시커멓지 않게 살짝만 올려주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로토스코핑 작업을 해보고 눈 컬러를 살짝 바꿔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로토스코핑은 컴포지터가 되려면 매우 중요한 작업이기 때문에 반드시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까먹지 않도록 한번 실제로 실습을 해보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